혹시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알렉산드로 디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젊고 성실하던 한 청년이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해서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버립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장난 겁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데 자기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마음이 꺾이죠.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근데 이 사람 이상하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공부하고 몸 만들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탈출합니다.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사랑받는 이유는 복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끌리는 것은 이거죠.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장면. 그게 바로 회복력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잘 버티냐 보다 얼마나 다시 일어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랑 참 많이 닮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망했다 싶을 때마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 소리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다시 일어나 버리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잘 나갈 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피난가고 수도는 불타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결국 막아낸 건 평소에 나라 욕하던 백성들이 전쟁 터지니까 갑자기 한마음이 돼서 낫과 곡괭이, 죽창 들고 전부 봉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라가 잘 돌아갈 때보다 나라가 진짜 망하게 생기면 그때부터 갑자기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최근 역사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전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였고 산이란 산은 전부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땅이 다시 숲이 회복되려면 수십 년 아니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 그럼 우리가 심지 뭐. 주말마다 가족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은 했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말 그대로 온 국민이 같이 달라붙어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체로, 회사에서는 가족과 함께 주말마다 도시락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전국이 동시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가 불과 16년 만에 전국의 민둥산이 다시 숲으로 바뀝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사례라서 해외 환경 전문가들이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나라라고 책에서까지 써 놓았습니다. 보통 나라 하나가 망가진 자연을 이 정도 속도로 복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1997년에 나라가 진짜로 돈이 없어집니다. 국가 부도, IMF 사태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위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은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결혼 예물까지 전부 들고 나와서 나라빚 갚는데 보태겠다고 줄을 섭니다. 외국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왜 국민이 사비를 내냐는 거죠. 심지어 옆나라 일본 언론에서는 저게 자발적일 리가 없다.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본 겁니다. 우리는 원래 나라 일 터지면 일단 뭉치고 보는 민족인데 말이죠. 그 결과 전문가들이 최소 20년은 걸릴 거라던 경제 회복을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해냅니다. 그때부터 해외 투자자들이 말합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보다 사람이 무섭다. 국민이 저 정도면 이 나라는 쉽게 안 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게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배 한 척 사고로 바다가 전부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회복 불가능. 최소 수십 년. 근데 사고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회사원,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단위로 전부 방제복 입고 기름 닦으러 옵니다. 추운 겨울 바닷가에서 몇 시간씩 허리 굽혀 기름 닦고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옵니다. 첫 몇 주 동안 모인 사람만 수십만 명, 전체 자원봉사자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옆 섬나라에서는 또 한 번 의심합니다. 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전부 시민일 수 있느냐? 아마도 정부가 동원한 것일 것이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깨끗해지고 지금은 다시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정치가 아주 크게 흔들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괜히 불안해지고 이거 나라 괜찮은 거 맞아?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던 때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은 집에서 욕만 하다가 끝나는데 근데 한국은 또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기에 중고등학생들까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손에는 피켓도 아니고 응원본 들고 K-팝 부르고 귀여운 구호 외치면서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로 광장을 채웁니다. 외국에서 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정치 이야기인데 왜 콘서트 분위기냐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식입니다. 나라 일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흥의 민족답게 그 자리를 또 축제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서로 겁주고 밀어붙이기보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할 말은 하고 모두 함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단단하게 의사를 보여주자 단 한 사람도 크게 다치지 않고 혼란 없이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민주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르다. 무너질 때는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일어설 때는 말도 안 되게 빨리 일어난다. 그리고 그 힘의 정체는 특별한 지도자도 아니고 기적 같은 기술도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상한 습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늘 불평합니다. 힘들다. 살기 어렵다. 나라가 엉망이다.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 이상하게도 갑자기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회복력은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는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건강까지 흔들려서 인생이 바닥을 친 느낌에 막막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끝난 것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본 사람들입니다. 이 회복력은 나라만 가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처럼 당신의 삶도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국 다시 일어났네.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믿고 가면 당신의 삶도 다시 회복되어 당신이 바라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습니다.